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2단원 유전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전학 문제는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를 푸는 시간을 과연 드려야 할까? 여러분의 이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20개를 꼭 다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그나마 맞으면 좋은데 틀리면 또 내 시간이 날아가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만 풀어보시고 풀기 어려운 거는 좀 놔뒀다가 시간이 남으시면 좀 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에 지금 너무 초점 맞추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왔던 것들 중심으로 좀 풀만한 것들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보시면요, 1번부터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표현형이 개인에 나타날 때 두 개의 대립변자를 가질 때,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좀 체크해 봤어요. 자, 대립변자를 가질 때만 나타난다. 동일한 두 개의 대립변자만 가질 때에만 나타난다. 그럼 그런 대립변자를 우리는 열성이라고 하죠. 열성. 이형접합자일 때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것은 이제 우성이죠. 자, 2번. 열성질환인 낭포선무증. 보인자다. 보인자. 그럼 낭포선무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몰 a로 표기를 하자고요. 열성질환이니까 소문자 a로요. 자, 두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죠. 낭포선무증을 가질 확률을 그랬습니다. 보인자니까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교배를 하게 되면 결혼하면 되지.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소문자 A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한쪽에서 2분의 1 확률로 소문자를 가져올 수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 2분의 1 확률로 소문자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색 꽃을 피우는 동형접합성 금호초, 흰 꽃을 피우는 동형접합성 금호초가 있다. 이걸 이제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때 모두 분홍색이 나왔어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왔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불완전 우성이라고 부릅니다. 불완전 우성.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동형접합성이기 때문에 흰 꽃을 우리가, 붉은 꽃을 우리가 동형접합성 스몰 r 플러스로 표기를 하자고요. 이런 동형접합성. 자, 교배를 하는데 흰 꽃을 피우는 동형접합성. 이제 흰 꽃을 r로 표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유전자를 줬을 때 r 플러스와 r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붉은색이고요. 얘가 이제 흰색인 건데, 그럼 어느 쪽이 우성이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우성이면은 붉은색이 되는 것이고, 얘가 우성이면은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홍색이 나왔습니다. 분홍색이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것도 우성이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불완전 우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형접합이 되었을 때 부모의 어느 형질도 보이지 않아요. 그 형질의 표현형이 다 보이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는 불완전 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많이들 질문하시는 문제인데요. 잠깐 볼게요. 자, 콩 색깔을 나타냈습니다. 노란색인 완두, 녹색인 완두가 있죠. 대문자 Y와 소문자 Y로 표기를 했습니다. F1은 모두 노란색의 완두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대문자 Y와 소문자 Y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근데 얘를 이제 교배해서 우리가 노란색과 녹색의 3대1의 비율로 얻었는데 이때 노란색 완두가 유전장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는 것은 대문자 Y가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일 수도 있고요. 이런 애일 수도 있고 이런 애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둘 중에 이제 뭐가 맞느냐는 거죠. 뭐가 맞느냐는 거죠. 자, 뭐가 맞느냐는 겁니다. 이건가, 이건가. 이 둘 중에 뭐가 맞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완두를 자가수분시킨다. 그럼 이제 이거라면 얘를 자가수분하잖아요. 얘를 자가수분하면 전부 다 뭐예요? 자가수분하면 전부 다 YY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가수분하면. 근데 얘를 자가수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애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애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애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가수분하면요. 대문자 Y 또는 소문자 Y가 각각 나눠서 전달되는 거니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노란색이고 얘들은 녹색이기 때문에 자가수분했을 때
만약에 녹색이 나타난다면 유전자형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F2의 노란색 완두가 이거냐라고 물어본 건데 만약에 이거라면 이형접합성이라면 자가교배했을 때 녹색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F2의 노란색 완두가 뭐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 완두를 부모의 노란색 완두가 교배했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노란색 완두가 교배했으니까, 자, 얘가 노란색 완두였는데, 부모의 노란색 완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교배를 한 거거든요. 부모의 노란색 완두. 부모의 노란색 완두는 이거거든요. 얘가 부모죠. 얘가 부모입니다. 제가 부모예요. 자,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부모 세대 있죠. 부모 세대. 페런트 세대. 얘들 이제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노란색 완두가 이거였고, 녹색 완두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그 다음 나온 게 자손 1세대잖아요. 자손 1세대. F1이라고 우리가 표기한 거죠. 그건 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의 노란색 완두가 교배했다는 것은 바로 얘하고 교배했다는 겁니다. 얘하고. 얘.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노란색 완두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얘였다면, 자, 얘가 F2가 만약에 이런 거였다면 부모의 노란색 완두가 교배했을 때 전부 다 노란색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노란색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노란색 완두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노란색밖에 안 나오니까 구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자, 노란색 완두를 부모의 노란색 완두 교배했다? 그럼 이거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반면에 노란색 완두를 부모의 녹색 완두가 교배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녹색 완두가 교배했어요. 자, 그럼 부모의 녹색 완두가 교배를 하게 되면 얘하고 교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녹색 완두가 교배를 한 거고 얘는 이렇게 녹색 완두가 교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형태라면 그렇다면 이런 거나 이런 거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자, 얘였다면 부모의 녹색 완두가 교배했을 때 전부 다 노란색이 나오지만 얘였다면 부모의 녹색 완두 교배했을 때 노란색과 녹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르죠? 그러니까 F2가 어떤 거였는지 내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 완두를 F1의 노란색 완두가 교배했다는 겁니다. F1의 노란색 완두. F1의 노란색 완두라고 하는 것은 얘와 교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배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교배를 했을 때 전부 다 뭡니까? 노란색밖에 안 나오죠. 이런 거밖에. 밑에 거는요. 노란색, 녹색 나올 수 있죠. 이거 나오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F2의 녹색 완두 교배했습니다. 자, 노란색 완두를 F2 녹색 완두. 그렇다면 다 스몰 y이기 때문에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노란색밖에 안 되는데, 밑에 것은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역시 또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죠?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시간 남을 때 보십시오. 알겠죠? 시간 남을 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생명은 X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X염색체 연관.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고요. 자, 외소증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입니다. 여러분, 유전학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떻게 표기할까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X염색체 연관이니까 제가 이렇게 X의 스몰 b로 표기를 하고요. 얘를 이제 생명 유전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표기를 합시다. 자, 근데 외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염색체 우성이니까 내가 대문자 A로만 표기를 할게요. 몇 번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교배를 하는 실험인데 생명이 아니면서 외소증인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외소증인 남자는 생명이 아니래요. 그러면 X, Y인데 생명이 아니려면 대문자 B여야 되고요. 대문자 B를 X염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소증인 남자니까 대문자 A를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외소증인 것이 되죠. 우성질환이니까 대문자 A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 친구하고 결혼하는데 생명이면서 키가 정상인 여자가 신혼과정을 꾸렸거든요. 그럼 생명이 되려면 여자는 X의 스몰 b, X의 스몰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키가 정상이려면 스몰 a 하면 키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신혼가정을 꾸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외소증인 남자의 아버지가 키가 정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소증인 남자의 아버지, 이분의 아버지가 키가 정상이었으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소문자 A, 소문자 A거든요. 외소증이 아니니까요. 그럼 아버지가 소문자 A를 줬을 테니까 이 남자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 이런 분이 지금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외소증인 남자는 어머니가 대문자 A를 가지고 있어야죠. 대문자 A를 가지고 있어야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문자 A를 가지고 있어야 아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외소증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거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신혼부부가 딸을 낳았을 때라고 물었거든요. 그럼 딸을 낳아야 되니까 여기서 X의 스몰 b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쪽에서는 X의 소문자 b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걸 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생명이며 외소증인 딸을 낳았다고 했는데, 자, 이걸 주게 되면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니죠. 딸을 낳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X의 대문자 b를 주는 순간 이게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소증이면서 또 생명일 확률은 0이죠. 0. 오케이. 자, 이번엔 신혼부가 아들을 낳았을 때라고 했거든요. 자, 아들을 낳으려면 Y를 줘야 됩니다. 이거 Y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를 줬고, 그 다음 X의 스몰 b밖에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제 A를 주는 건데, 대문자 A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소문자 A를 줄 수도 있죠. 자, 이건 뭐 똑같습니다만. 자, 이건 두 개 다 가능하고요. 이쪽엔 소문자 A밖에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타입. 그때 이 친구가 뭡니까? 생명이면서, 이 친구가 생명이면서, 그지? 예, 또 외소증이죠. 그럼 50% 확률이네요. 50% 확률로 생명이면서 키가 정상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1번. 신혼부가 생명이 아니면 외소증 딸을 낳았을 때. 신혼부가 생명이 아니면 외소증인 딸을 낳았다? 딸을 낳아야 돼요. 생명이 아니고요. 외소증이어야 되면 이거죠. 이쪽에서는 소문자 A밖에 못 주니까 소문자 A. 이쪽에서는 대문자 A가 와야 돼요. 그래야 외소증이 되죠. 그러면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전부 다 뭐예요? 다른 거죠. 다른 형질이죠. 대문자 B, 소문자 B,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모두 이형접합자일 확률을 물어봤을 때 그건 1이다라는 게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여기서는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이렇게 가면요. 딸 중에서 골라야 돼. 딸 중에서. 근데 생명인 딸을 낳을 확률 그러면 아들과 딸을 구분해서 얘기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럼 아들을 낳을 확률과 딸을 낳을 확률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 자식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들과 딸을 낳을 확률을 우리가 1대1로 보기 때문에 딸을 낳을 확률을 그것까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면서 키가 정상인 아들을 낳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50%라고 얘기했는데 이 앞에 이 말이 빠지면은 그럼 25%가 답이 됩니다. 왜냐면 생명이면서 키가 정상인 아들을 또 낳으려면 2분의 1 확률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아들 낳을 확률까지 곱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 형태하고는 좀 다르니까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뭐 단답형이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들은 DNA를 가지고 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넘어가거든요. 어머니를 통해서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요, 다 어머니가 준 거예요. 그건 이제 식물의 엽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에 해당하는, 즉, 난자, 알세포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어머니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질 유전 또는 모계 유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계 유전. 세포질 유전 또는 모계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좀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직 공무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대문자 A, 소문자 A, B인
두께 정수에서. 여러분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염색체라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한쪽에 대문자 A하고 대문자 B가 같이 있고, 또 하나의 염색체 소문자 A하고 소문자 B가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것은 같은 염색체 있다는 얘기고요. 대문자 AB가 같이 있고 소문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때 교차가 20%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교차가 20%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바꿀 수가 있는 것이 20%. 그럼 예로부터 생일수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A, B가 같이 있는 케이스, 그다음 A하고 소문자 B 같이 있는 케이스, 소문자하고 대문자 B가 있는 케이스. 이게 지금 결국 교차가 된 거거든요. 즉 재조합이 된 거란 말이지. 자, 이게 몇 프로 있다고 그랬습니까? 20%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20%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맞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서로 간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맞바꿔 이렇게 서로 간에 바꾸는 거니까 결국 대문자 A하고 이쪽 소문자 B가 있을 확률이나 이쪽 소문자 A하고 대문자 B 같이 있을 확률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얘들 합쳐가지고 지금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10%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기가 40%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비율로 보게 되면 8대 2대 2대 8 이거겠네요. 4, 1, 1, 4니까 비율로 보면 8대 2대 2대 8이라고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걸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관교차 문제 잘 나오는데 이거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자, 9번 문제는요. 이거 변리사 문제인데 이거 문제 잘못 냈어요. 이때 출제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의 신청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푸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야생형 초파리 암수한 것이 있고요. 교배에서 나왔을 때 자손이 216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216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컷이 55마리, 흰 눈을 가지고 있는 수컷이 51, 빨간 눈을 가진 게 암컷이 110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성에 따라, 성별에 따라 표현형의 비율을 보는 건데, 표현형의 비율입니다. 이 비가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이것은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다? 그럼 이것은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쉽잖아요. 자, 근데 다른데 성염색체가 X도 있고 Y도 있는데 Y 출제 안 합니다. X라고 보시면 됩니다. Y 출제 안 합니다. Y는 수컷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컷의 표현형이 똑같다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야, 여기 보시면 수컷은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게 55, 흰 눈을 가지고 있는 게 51. 수컷은요, 수컷이. 그럼 수컷은 흰 눈과 빨간 눈의 비율이 1대1이잖아요. 그런데 암컷은요,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비율이 달라졌죠? 그렇잖아요. 수컷은 지금 보시면 흰 눈과 빨간 눈의 비율을 봤을 때 1대1이었잖아요. 근데 암컷은 흰 눈과 빨간 눈의 비율을 봤을 때 0대1 하셔도 좋고 0대2 하셔도 좋은데 비율이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둘 다 똑같이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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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야. 다른 게 보이면 X염체 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암컷은 X염체가 2개가 있고 수컷은 X염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우열관계를 따져갔을 때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1개밖에 없으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염색체에 있을 때 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딱 쉽게, 아주 쉽게, 자, 빨간 눈 유전자는 X염체에 있다. 이거 골라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숫자를 보면은 빨간 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성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빨간 눈이 많기 때문에 이거 우성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빨간 눈을 가진 모든 암컷은 흰색 눈, 대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니, 갖고 있어요. 빨간 눈이라고 하는 것을, 빨간 눈. 자, 빨간 눈을 가지고 있다. 우성이기 때문에 흰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거 빨간 눈이거든요. 근데 대립변자 갖고 있잖아요. 흰 눈, 대립변자 갖고 있죠. 즉, 보인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니은과 디귿만 맞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또 보시면요. 자, 푸른 눈, 긴 하부를 가지고 있는 완두가 있대요. 자, 푸른 눈이고 긴 하부를 가지고 있는 완두가 있고, 자, 붉은 눈이고 짧은 알을 가지고 있는 완두가 있는데 얘들을 교배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형은 다 섞여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얘들이 지금 푸른 눈과 긴 하부가 됐으니까 얘들이 우성임을 할 수 있죠. 얘들이 지금 우성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가 지금 표현을 보기에는 푸른 눈과 긴 하부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검정교배했죠. 열성 순정 교배했으니까 검정교배했습니다. BBLL 검정교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정교배를 했더니 표현형의 비율이 1대1 대 1대1이 안 나왔어요. 7대1 대1 대 7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인 거죠. 이건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 비율이 1대1 대 1대1이 나왔어요. 만약에 저 비율이 1대1 대 1대1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은 독립이었을 겁니다. 이건 독립이었을 겁니다. 1대1 대 1대1. 그런데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죠. 7대 1대 1대 7 이런 비율 나오게 되면 이것은 연관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연관. 공동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표현형이 다 나타나는 거 있죠. 혈액형으로 보면은 A형, B형이 같이 나타나. A, B형인 사람. 그지? 그런 사람들은 공동우성이잖아요. 불안정 우성은 아까 했습니다. 부모의 형질이 나타나지 않아요. 붉은 눈, 붉은색 꽃, 흰색 꽃 교배했는데 분홍색 꽃 나와. 그건 불안정 우성이죠. 자, 다인자 유전, 여러 개의 인자가 영향을 주는 게 다인자 유전이죠. 키. 자, 우리 키가 하나 유전자에서 결정이 돼? 야, 그렇다면 그 유전자를 알아내기만 하면 뭐 대박이 터지겠는데, 그지? 그 유전자를 개발해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 그게 쉽지 않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키가 몇 센티미터가 될까? 170? 160? 정해져 있지 않죠? 연속적인 값이죠. 171.2, 173.5 이런 식으로요. 연속적이잖아요. 그 이유는 다인자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인자 유전이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고요. 그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적인, 누적적인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유전자 A, B가 연관이 되어 있고 두 유전자의 교차율이 40%다. 자, 유전자 A, B가 연관되어 있다면 얘네끼리 같이 있는 거고 얘네끼리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염색체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아까 그랬던 거. 얘가 이제 생성을 안 된다고 했을 때 교차율이 40%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교차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이런 애들은 서로 간에 얘 하나 묶는 거고요. 얘 하나 묶는 거기 때문에 이 재조합된 애들이 40%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20%, 얘가 20%, 얘가 30%, 30% 합하면 100%가 된다는 얘기죠. 100%. 알겠죠? 100%. 자, 비율 3대 2대 2대 3. 이게 답이네. 자, 그 다음 2의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2의 13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네요. 자, 13번. 자, 2의 13번입니다. 자, 이 파트로 가볼게요. 2의 13번. 자, 역시 변리사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약간은 뭐 쉽지 않습니다. 두 염색체의 쌍이 존재하는 유전자 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보면은 A라는 유전자는 BC 유전자와는 독립적이에요. 대신 이제 BC 유전자들은 서로 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 줄 알면은 연관 여러분 해결 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생세포 안전일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생세포 안전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랬고요. 그때 교차율은 10%라고 했거든요. BC 사이 교차율은 10%. 자, 그러면 A를 선택해 온다. 자, 그것은 A하고 스몰 a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이니까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그럼 2분의 1이죠. 2분의 1. 근데 이제 BC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게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이거를. 근데 얘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얘하고 지금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얘 딱 이렇게 제압해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재조합을 일으켜야 되잖아. 재조합. 근데 재조합하는 빈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 둘이 되는 것은 5%가 되는 거죠. 좀 무슨 말이냐면 자, BC, B 스몰 c, 대문자 C, 소문자 C인데 교차율이 10%라고 했으니까 원래 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게 10%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10%니까 얘가 5%, 얘가 5%. 나머지는 45%씩 해서 100%가 되죠. 그럼 얘를 만들 확률은 5%인 거예요. 5%. 5%면 2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대문자 A와 얘네들을 선택할 확률이니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0분의 1이 나오는 거죠. 40분의 1의 확률로 생세포 얘가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에요. 네 개가 다 다른 것들로 되어 있죠. 다 이형접합성입니다. A, B, C, D가 다 대문자, 소문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배우자의 유전자형은 몇 종류가 물어봤는데 그때 A, B, C, D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대요. 교차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거 쉽죠, 그러면요. 염색체가 2개가 있는 거고요.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대문자 D가 연관이 같은 염체에 있죠. 자,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소문자 D가 같은 염체에 있죠. 그때 연관이 되어 있고 교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섞이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생세포는 얘 아니면 얘가 되겠죠. 감소 분열을 했을 때 얘냐 얘냐 선택을 하면 끝나는 거야. 섞지 않아요. 그럼 종류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 생세포의 종류는 여러분 풀어보시고, 그 다음 평가학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험의 유형과는 좀 다르고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자, 이러한 유전자형과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두 개체가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나는 자손들의 표현형의 비를 물어봤거든요. 자, 멘델의 법칙을 따르게 되면 이건 독립이거든요. 독립. 독립이기 때문에 A하고 B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애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까? 자, A하고 B 또는 대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A, 소문자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런 애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애들은 소문자 A하고 대문자 B거나 소문자하고 소문자 B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표현형을 물어봤으니까 표현형 생각해 볼게요. 대문자 A하고 대문자 B면 이건 다 대문자 A, 대문자 B. 이쪽은 대문자 A, 대문자 B가 되죠. 대문자 A, 대문자 B. 표현형만 따집니다.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A, 대문자 B. 이쪽은요. 대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A, 소문자 B네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3, 이런 애들이 1, 이런 애들이 3, 이런 애들이 1이네요. 그죠? 3, 1, 3, 1 이렇게 되겠네요. 3, 1, 3, 1. 자, 이거 내야죠. 3, 1, 3, 1.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MD 문제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 우리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또 한번 풀어는 봅시다. 자, 쥐 1000마리가 포획이 되었는데 그 중에 90마리가 흰털쥐였다. 이렇게 이제 비율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하디 와인 평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검은 털쥐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000마리 중에 90마리가 흰털쥐. 그럼 0.09 아닙니까? 0.09. 자, 검은색 털하고요. 흰색 털 대립연자는 빈도로 합하면 1이에요. 뭐 포획된 집단은 검은 털 아니면 흰 털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얘가 상념대체에 있거든요. 즉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얘들이 상념대체에 있단 말이야. 상념대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가 2개씩 있는 거란 말이에요. 2개씩.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염색체를 2번 받아야 돼. 이렇게. 모집단으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염색체를 2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상염색체는 2번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뭐 이건 식은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 대립변자가 대문자 B1 확률. 자, 이거죠. B1 확률. 그 다음 대문자와 소문자 B가 있을 확률. 그 다음 소문자 B가 있을 확률이 이건데, 지금 물어본 것이 흰털쥐가 90마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수치가 0.09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숫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1000마리인데 그중에 90마리 흰털쥐니까 얘들 흰털쥐잖아요. 얘들은 지금 검은 털이거든요. 그럼 B는 얼마? 0.3이 나오죠. 0.3의 제곱은 0.09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가 0.3이면은 대문자 B는 얼마겠어요? 0.7이 되겠죠. 얘가 0.3이면 얘가 0.7이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형접합자인 검은털쥐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형접 검은털쥐는 얘들이에요. 그럼 얘들이면 2 곱하기 0.7 곱하기 0.3 0.42입니다. 전체 중에서는 42%가 이런 애야. 전체 개체 수는 1000마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1000마리에서 42%니까 420마리가 나오죠. 420마리. 420마리.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아시겠습니까? 풀만합니까? 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여러분 이거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옛날 문제라서 좋지 않고요. 우리 아까 정자 만들어지는 모습에서 좀 살펴보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MD 문제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가보시면 하디완 평을 유지할 때 그림을 좀 이제 좀 보도록 할까요? 그림은 아니고 이제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디와인버그의 평형 상태에 있는 개체군에서 한 유전자의 자유에 대한 열성 대립변자가 0.3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열성 대립변자를 우리가 스몰 a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얘가 0.3이면 똑같죠. 대문자 a는 0.7이죠. 소문자가 0.3이면요. 그럼 식을 세웠을 때 a 플러스 a의 제곱은 1인 식이 되겠죠. 지금 하디완 평형에 있는 상태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개체군에서 가장 흔한 유전자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2aa 더하기 a의 제곱인데 비로 보면 얘가 0.49, 얘가 0.42, 얘가 0.09 아닌가? 그럼 가장 흔한 형태는 이거죠. 그죠? 대문자 AA가 제일 흔하고요. 비율은 0.49입니다.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23번. 뭐 설마 이런 거 나올까 싶긴 한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제 푸는 거냐면 대립변자가 2개가 아니라 3개예요. ABO식 혈형이잖아요. 그러면 ABO식 혈형이면 A 플러스 B 플러스 O 라는 3개의 인자가 있는 거고 이거 합하면 1인데 얘가 상염체에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제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웠어요.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 식을 세웠어요. 근데 그중에 36%가 O형이라고 됐거든요. 36% O형이야. 그럼 이거 식을 이제 풀면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AO 더하기 2BO는 1인데 이때 O형인 사람은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A형, B형, AB형 이건 A가 5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A형, B가 5에서 우성이기 때문에 B형이 되죠. O형인 사람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O형인 사람이 전체 중에서 36%라고 그랬으니까 36%. 그럼 5는 얼마입니까? 5의 제곱이 0.36이니까 5는 0.6이 되겠죠. 그죠? 5는 0.6이라는 것이 됩니다. 5는 0.6. 이해가십니까? 5는 0.6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4번 문제는 여러분 평가원 문제 역시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런 형태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평가원 문제 넘어가시고요. 뭐 여러 대씩 풀어보시면 좋습니다만 굳이 꼭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 피트 문제 넘어가십시오. 자, 우리 공모 문제는 넘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자, 요거 갈게요. 요거.
자, 사람의 생명 유전자와 혈액병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생명 유전자, 혈액병 유전자 둘 다 여러분 X염색체 연관이고요. 둘 다 열성 질환과 같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생명 유전자는 X염색이 있고 열성 질환이고 생명을 이제 제가 스몰자 A로 표기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생명이고요. 이런 사람이 생명이 돼요. 열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혈액병 유전자는 약간 다르거든요. 이거 생명이라고 합시다. 혈액병 유전자는 약간 달라요. 혈액병 유전자는요. X 스몰 B로 표현했을 때 X의 스몰 B, Y 이 사람이 혈액병이거든요. 혈액병. 자, 그런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는 이거 사망에 이르거든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을 사망. 그러니까 이건 치사유전이라고 해요. 치사유전. 여성은 혈액병이 없어요. 여성은 이건 보인자죠. 이거 정상이에요. 이건 정상인데 이건 사망이거든요.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생명하고 다릅니다. 생명은 열성 유전자 두 개가 있을 때 여성이 생명이 되는데 혈액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또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명 유전자는 X염체 존재한다. 오케이. 생명 유전자는 X염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한쪽 성에만 유전자가 달린다. 그건 아니죠. X염체는 남자 없습니까, 여러분? 남자 있잖아요. 생명 유전자 이거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자, 아버지가 생명이다. 그럼 이거죠. 어머니가 보인자다. 그럼 이거죠. 태어날 아들 물어봤죠. 자, 아들이 태어납니다. 생명일 확률. 자, 아들은요. 반반이야.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Y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태어난 아들은 반반의 확률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확률 100% 이거 틀렸잖아요. 딸은요. 이거 아니면 이거지. 소문자 A를 가지고 있는 애를 일단 주는 건데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를 줄 수가 있는 거니까 딸은 일단 생명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또 역시 반반인 거죠. 역시 정상 확률 50%가 되겠죠. 다 이거 50%네요. 50%, 얘도 50%입니다. 틀렸죠. 자, 3번. 아버지가 정상이다. 아버지가 정상이려면 X의 대문자 A밖에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보인자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인자. 보인자면 이겁니다. 자, 태어날 아들이 생명일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아들이 생명일 확률 50%죠? 아까 이거 했죠. 태어날 아들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태어날 아들 해봐야겠네요. 자, 50%인가요? 자, X의 Y, X의 스몰 A, Y. 50%가 생명, 50%가 환자군요. 자, 그러면 태어날 아들의 생명 확률 50%. 오케이. 자, 태어날 딸입니다. 딸. X의 대문자 A, X의 대문자 A, X의 대문자 A, X의 소문자 A. 모두 정상이군요. 정상률 100%. 오케이. 자, 다음 3번이네요. 자, 그럼 4번. 아버지가 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상, X의 대문자 A, Y. 어머니가 정상입니다. 어머니 정상, X의 대문자 A의 언더바로 하겠습니다. 대문자 A일 수도 있고요. 소문자 A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정상이죠. 자, 아들은 혈액병을 나타낸다면, 이건 혈액병이네요. 혈액병. 자, 혈액병. 이거 바꿉시다. 급 바꿨습니다. 급 바꿨어요. 자, 아들이 혈액병 나타낸다면, 아들이 혈액병이 돼? 그럼 어머니가 뭐 갖고 있어요? 이거 있어야 돼. 그래야 아들이 혈액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병 유전자는 부계로부터 유전된 것이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준 것이죠. 어머니가 준 겁니다. 부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계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모계로부터 왔다. 자,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 그 유전학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잖아요. 바로 단답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면 푸시라. 제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역시 공무원 문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유전자형이 있다는 겁니다. 꽃가루를 형성하는 거고요. 분석한 결과 4가지의 유전자형이 9119로 나왔네요. 연관이네요. 재조합이죠. 자, 누가 연관이 있을까? 큰 숫자 연관이에요. 그러면 생세포를 생각했을 때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있다는 거고 소문자 R과 소문자 Y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대문자 R과 대문자 R이 연관되어 있다. 아니에요. 대문자 R과 대문자 Y 사이 교체가 발생하였다.
그 사이 교체가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섞였죠. 대문자 R과 소문자 I가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문자 R과 대문자 I가 완전 연관에 해당한다. 완전 연관은요,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완전 연관이에요. 그럼 얘가 완전 연관이면 오로지 이런 애들끼리만 나타나야 돼. 완전 연관이라면 대문자 R과 Y, 소문자가 소문자 이것들만 나타나야 돼. 그게 완전 연관이지. 얘는 어떻게 됐어요? 대문자 R과 소문자 I, 소문자가 대문자 이것도 나타나잖아요. 완전 연관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볼까요? 불완전 연관이라고 부릅니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교차가 될 수도 있다. 불완전 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자, 꽃가루 형성이 나타난 제조합 빈도는 몇 프로? 10%라고 해야 되겠죠. 9119면 전체가 20개고요. 그 중에 2개가 제조합된 거니까 20분의 2 아니야. 그럼 10%가 되겠죠. 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급 가계도 나왔네요. 가계도 만만치 않네요. 자, 근데 그림 보면요. 느낌이 좀 오나요? 느낌이 옵니까? 자, 유전병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가계도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유전자형인데요. 이것만 아시면 이건 풀 수 있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래요. 이 남자죠. 남자애가 지금 하얀색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질환이 아니고 정상인가 봐요. 근데 지금 보면 부모가 다 정상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가지지 않은 형질을 자손이 가질 수 있으면 이게 열성이에요. 이게 열성이에요. 그럼 이게 우성이겠죠. 즉, 이 유전자가 대문자 A라는 것이 이게 질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질환은 대문자 A예요. 그럼 이 친구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가지고 있고 둘 다 질환자.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돼? 소문자 A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성이냐 열성이냐 판단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가지지 않은 형질을 가지고 있다? 그거 열성이거든요. 쉽게 아는 거예요. 쉽게 아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우성질환입니다. 우성질환. 자, 그래서 우성질환인데 이게 X염두체일까 아니면 상염두체일까? 상염두체가 크죠. X염두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X염두체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X염두체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X에 이거 표기해 볼까요? 자, 만약에 X염색체라면요. X의 질환자가 되는 거니까 대문자 A, X의 소문자 A. 이 친구 질환자가 되는 거니까 X의 대문자 A의 Y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지금 무조건 Y를 주는 건데 이쪽에서 뭐예요? X의 소문자 A 주거나 X의 대문자 A를 주는 것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 정상이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환자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유전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Y야. 어머니는 정상이래? 그럼 X의 소문자에 X의 소문자이거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됐겠지. 그럼 이 아들은 뭐 옆집에서 왔나요? 옆집 아들인가요? 왜요? 어머니가 X의 소문자를 주셔야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네, 이런 게 생기죠. 이게 틀림없이 이거는 상념두체 우성으로 냈을 거라는 거죠. 네. 자, 패턴을 좀 익히시면 상당히 쉬워지는 게 가계도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형을 잘 따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무슨 개가 있대요. 그 개가 털색과 얼룩무늬의 모양이 있다는 거야. 다른 염색체 해상에 존재한대요. 독립이네요. 이런 말 딱 보면 독립이죠. 자, 그래서 검은색, 붉은색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단색은 얼룩무늬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했습니다. 단색과 검은색이 우성이고요. 자, 그럼 검은색 얼룩무늬는 암컷개. 검은색이면서 얼룩무늬인 암컷개. 그리고 검은색이면서 단색 계열인 그런 수컷개를 교배해서 자손에게서 검은색, 단색, 검은색이면서 단색인 애 있죠. 검은색이면서 단색인 애가 3. 검은색이면서 얼룩무늬인 애 있죠. 얼룩무늬 3. 붉은색이면서요. 붉은색이면서 단색인 애. 붉은색이면서 단색이네. 아이고, 이게 지금, 이거
헷갈리네요. 단색인 애가 1. 그 다음, 붉은색이면서, 그다음 얼룩무늬 애가 1로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서, 부모세에서 검은색이면서 단색인 애 있죠. 얘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대문자 A라고 하는 애들과 대문자 B라고 하는 애들, 요것도 그때 좀 많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검은색이면서 얼룩무늬가 되려면, 얘의 유전자형은 일단, 지금 물어본 게 검은색이면서 단색을 물어봤네요. 얘를 물어봤거든요. 예. 자, 그럼 이쪽에서 올 수 있는 것은요, 대문자 A하고 소문자 BB거든요. 대문자 A하고 언더바 소문자 BB인데, 여기서 지금 그림 보면은 얘가 소문자들만 갖고 있고, 얘가 대문자만 갖고 있어서는, 대문자 B만 갖고 있어서는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소문자 B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이런 애들 교배에서 이 소문자 A가 나오려면 결국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소문자 A가 나오고 여기 소문자 A가 나와서 교배했을 때 소문자 A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유전자형이 이거일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전자형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다라고. 아까 이제 생각을 하게 하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표는 표피 형태가 다르지만 동일한 종에 속하는 네 종류의 개구리를 나타낸다. 이 표에 나타내는 형질에 대해서 표현형, 또는 유전자형, 대리유전자의 수, 차례대로 배열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표현형, 유전자형, 대리유전자의 수. 숫자세라는 얘기거든요. 자, 표현형은요, 얘 다르잖아요. 그럼 네 종류 있죠. 이게 표현형이죠. 이게 표현형입니다. 이게 표현형. 그럼 네 종류 있죠. 자, 유전자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다르죠. AC, 7, 그 다음, BB, 8, 스몰 BC, 9, 스몰 CC, 10개. 이건 이게 다 유전자형인데요. 유전자형은 10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대리변의 수를 보게 되면요. 자, 대문자 A 있죠. 그리고, 소문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소문자 A가 또 하나 있죠. 대문자의 수 보시면요. 그 다음 소문자 B 있죠. 소문자 B 있죠. 그 다음 소문자 C 있죠. 그리고 없죠. 그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대리변자의 개수는 총 4개가 되겠네요. 이건 이제 대리변자의 숫자죠. 대리변자는 문자 그대로 세시면 그 대리변자의 숫자가 되거든요. 그럼 표현형은 4개, 유전자형은 10개, 대리변자의 수는 4개.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표현형은 겉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 유전자형은 조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유전자들의 조합. 그 다음 대리변자는 문자들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이제 1번이죠. 자,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으로 되어 있는 완두입니다. 유전자형 이런 애와 교배했습니다. 검정교배했네요. 다음에 관찰된 유전자형과 분립의 조합을 옳은 것을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대리변자고요. 대문자 표기된 애가 우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문자 A하고 B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문자 A, 대문자 B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문자 A, 소문자 B도 따로 있을 거거든요. 독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애를 열정 순정과 교배했다라고 했으니까 검정 교배를 한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1대1, 1대1, 이거 나오죠. 이게 나오죠. 1대1, 1대1. 자, 독립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1대1의 비율로 얘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열성 순정과 교배한다고 한다면 이런 애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4칸이 이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다 1대1, 1대1인데. 여기 4칸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3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 인간의 A, B의 측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염체에 존재하는 성령관 유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X염체에 존재하는 성령관 유전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럼 일반적 남성이 가질 수 없는 혈액형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함수체에 있는데 얘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연과학 가정하면 안 되는데요. 가정을 막 해버리네요. 그죠? A. 남자. 이거 가능하죠? A형이죠? B형이죠? O형이죠? 그럼 뭐가 없어요? A, B형이 없네요. A, B형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A, B형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X염체가 하나 개밖에 없으니까 A병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급 문제입니다. 자, 유전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옳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했군요. 자, 여기 표기라는 걸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이거 이형접합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잘 안 내는 편인데 표기가 나왔네요. 그죠? 어쩌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형접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형접합성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형접합성. 자, 그럼 이제 질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해봐야 할 텐데,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했군요. 자, 발병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발병자. 이형접합성. 이형접합성을 표기해 놓는 순간 이것은 지금 열성과 우성의 관계가 뭐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을 뭐 대문자 A라고 보고요. 요 하얀색 있죠? 요걸 대문자 A라고 할게요. 얘를 이제 소문자 A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요?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되고요. 한번 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뭐 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전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발병된 사람들은 보인자고 발병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보인자라고 하는 것들은 발병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이에요. 그럼 소문자 A가 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인자라고 말하는 순간 유전병은 이제 열성이 된 것이고요. 자, 부모 중에 한쪽이 보인자가 아닌 정상의 경우, 보인자가 아닌 정상이다. 그럼 이거거든요. 자성이 발병하지 않는다. 그렇겠네요. 여기서 뭐가 오는지 간에 대문자 A를 하나 넘어갈 테니까 발병하지 않겠죠.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 확률이 크다. 이게 지금 유전자가 다 두 개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성이나 여성이나 발병 확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발병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부모 모두가 보인자의 경우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자손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가? 있죠. 이런 친구 있으니까요. 가능성이 있죠. 자, 뭐 어려운 듯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표기하는 법만 잘 기억하시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2단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 푼 것 같아요. 2단원 문제를 다 푼 것 같아요. 지금 추가로 나간 게 다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단원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유전학 문제는요, 암경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장 가서 문제를 보십시오. 이거 시간 좀 걸리겠는데? 단답형으로 맞추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를 다 푸세요. 다른 거 다 푸시고,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도, 그래도 풀 시간이 남았어. 그럼 그때 이제 유전학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응? 자,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